와우. 안녕하세요. 쏠쏠라이프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수능 베일 공법의 저자이자 휴마 아카데미 김경목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또 입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목인 수학 공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2절 시기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를 하죠. 이미 1학기 내신부터 많이 포기를 했을 거예요. 저 또한 수학을 가장 어려워했고 또 싫어하는 과목이었고 가장 포기하고 싶은 과목이었는데 제 입시 전략상 수학이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서울대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법을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국어 영어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수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학 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문제풀이예요. 즉, 두 개가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수학은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문제풀이를 잘 하려면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주장창 풀어봤자 실력을 늘지 않는다. 반대로 개념을 탄탄히 해놓으면 문제수는 적어도 오히려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 공부가 안 됐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인강을 활용하는 거죠. 수학 인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불가능하면 인강이 아니라 뭐 학원을 다닐 수 있겠죠. 학원 다니는 학생들 학원을 활용하시면 되고, 혼자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지 뭡니까? 인강할 때 들으면 그 기본서 있죠? 개념과 관련 문제 좀 돼 있는 거 플러스로 응용 문제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습할 때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수학과 탐구 같은 경우는 과목별 전체 목차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학습 목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 학습 목표가 곧 이 개념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차와 학습 목표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념 공부를 해야겠죠. 자, 개념 공부는 첫 번째. 대부분 학생들이 개념 공부할 때 착각하는 거. 수학의 공식을 외우면 된다. 공식만 외우면 장땡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공식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의 파트입니다. 정의는 쉽게 말하면 뜻이죠. 이 개념의 뜻. 이걸 왜 파악해야 되냐? 이 뜻을 통해서 정확한 용어를 파악하는 목적은 이 개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파악되면 해당 문제에서 그와 관련이 나오면 그 개념을 쓰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이 개념의 원리나 특징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식을 공부를 하는데, 공식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를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 과정을 공부를 하면은 그 공식을 까먹어도 나중에 떠올릴 수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 떠올릴 수가 없겠죠. 공부한 게 무의미하다. 자, 이렇게 정의, 원리, 공식의 유도 과정도 파악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된 다른 파트의 개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수능에서 수학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고난도 문제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내용을 덮고 본인이 수학 선생님 된 것처럼 그 해당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즉, 설명을 못하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보시면 여러분한테 수업을 한다, 설명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니까 술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 배운 개념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설명까지 다 끝났어.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목차를 우리 그렸죠? 목차 파악한다는 목차를 그려야 돼요. 목차에다가 그 단원의 핵심 키워드를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뭔가 개념 요약 정리가 아니라 문제 풀 때 가장 필요한 포인트들 있죠? 핵심식,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의 우리만 노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핵심 개념, 즉 정의, 뜻, 원리, 유도 과정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열을 우리 공부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수열의 뜻이 뭐예요? 규칙성에 의한 수의 나열이죠. 그럼 수열을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규칙을 찾기 위해서 배운다는 목적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수가 나열되고 규칙을 찾아야 된다면 수열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중에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한번 알아봅시다. 등차 수열 뜻이 뭡니까?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열되는 수열이죠. 그 일정한 수가 뭐다? 우리가 공차라고 하죠. 일정한 수를 더했으니까 빼면 차가 같은 수열이겠죠. 그럼 이때 원리 특징이 뭡니까? 공차는 0에서 안 되죠. 0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0을 더해봤자 다 똑같은 수니까 그런 조건들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항 구하는 거죠.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은 그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t가 외우기만 하죠. 그 일반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T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첫 번째 항은 뭘 더할 수 없죠. 두 번째 항부터는 뭡니까? 앞에 항보다 하나 작은 수가 붙기 때문에 AN은 A1 더하기 n-1t라는 게 나오고, 또 이 원리가 있죠. 어떤 일반항이 1차식이다. 그러면 거꾸로 등차수열이라는 것도 파악하는 거. 여기까지가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개념 공부를 했어요. 설명을 본인이 해봐야 돼요. 등차수열 공부를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과 연관을 지어봐야죠. 그죠? 등비수열과 연관을 또 지어보고 등비수열의 차이가 뭔지, 특히 등차 등비수열에서 등차 중앙 등비주어 내용 있죠. 이 부분도 어디 연결되냐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과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부를 개념을 끝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겠죠. 수학은 개념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 풀 때도 원리가 있어요. 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건을 분석해요. 구체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문제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조건이 있겠죠. 어떤 문제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나아가서 주어진 조건뿐만 아니라 내가 당연한데 숨겨진 조건도 있죠.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에서 2차식은 0이 돼선 안 된다.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의 D값은 0에서 안 된다. 어떤 뭐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야. 변은 양수여야 된다. 이런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당연한 조건들을 파악하는 거. 그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그 개념을 떠올려야겠죠. 개념 발상이라고 합니다. 핵심 개념을 떠올렸어요. 그 조건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식을 만들어야겠죠. 수학적인 식을 만드는 거. 식 수립 단계입니다. 식 만들었어. 마지막 뭐 한다? 계산해야 되죠. 계산을 하고 그 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자, 문제 풀었어요? 맞죠? 푸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틀린 이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앞에 내가 4가지 기준으로 해서 뭐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만약 개념이 틀렸다, 해당 개념을 다시 보완을 해야겠죠. 그렇게 부족한 부분 보완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 문제 분석법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완전히 이해한 것이고, 못 맞춰서 다시 알 때까지 푸는 거죠.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집을 많이 풀기보다 하나의 문제집 중에서 틀린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실전훈련. 실전훈련은 크게 국어, 영어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시간 측정을 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 가지고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어요. 푼 다음에 이 시험의 난이도, 출제된 개념, 유형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수학 수능 모의고사에서 어떤 개념이 출제되더라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그걸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수학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산, 응용 문제, 특히 또 파트별, 개념별로 유형이 있죠. 그 유형 정리를 하고 다시 만약 풀이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수학도 문제 풀이 전략 세워야 돼요. 내가 첫 번째 페이지는 계산 문제니까 빨리 풀고, 그 다음부터 순서를 풀 것인가, 아니면 3점짜리 중심으로 풀 것인가, 이런 걸 본인한테 맞게 풀이 순서 전략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똑같이 분석을 하면 돼요. 뭐가 부족해 틀렸는지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개념이 틀렸으면 부족한 개념 보완하고, 계산을 실수했다 그럼 계산 연습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수학은 계산 실수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계산이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계산과 마지막 확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수학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학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남은 100일 동안 여러분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실전 훈련까지 해가지고 가장 수능에서 중요한 과목인 수학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